우리가 노후를 위해 열심히 모으는 연금 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은행 금고에 얌전히 갇혀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연금 투자의 성공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왜 연금 투자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전략인지, 그리고 연금 계좌의 강력한 절세 혜택과 시간의 복리를 활용하여 어떻게 위험 자산 투자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100%로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안전한 선택일까요? 사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 리스크입니다.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뒤 물가가 2배가 된다면 당신의 연금은 겉으로는 똑같은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구매력만 가지게 됩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20년 뒤에는 500만 원어치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 낭비 리스크입니다. 연금은 최소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운용됩니다. 이 장기적인 시간을 안전하게만 운용한다는 것은 복리 효과를 포기하고 성장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투자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연금 계좌가 위험 자산 투자에 최적화된 공간일까요?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위험 자산 투자를 하더라도 세 가지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 덕분에 연금 계좌는 위험 자산을 운용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됩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세금의 자유, 즉 과세 이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 수익이 날 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떼어갑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재투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세금으로 약 15만 원이 나가고 85만 원만 재투자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100만 원 전액이 재투자되죠. 세금으로 나갈 돈이 다시 투자되어 복리 성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20년, 30년 누적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손실 통산입니다. 여러 종목을 투자하여 A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B 종목에서 손실이 났을 때 연금 계좌는 이 둘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나중에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과 무관하게 이익 난 부분에 세금을 매길 수 있어서 연금 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손익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죠. 세 번째 안전장치는 낮은 연금 소득세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도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은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세 가지 안전장치 때문에 연금 계좌는 위험 자산을 담기에 최적의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연금 계좌 운용의 핵심은 전 세계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주식형 ETF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별 주식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거죠. 투자 비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퇴 시점까지 10년 이상 남았다면 최소 50% 이상의 비중을 S&P 500, 나스닥 100 혹은 전 세계 지수인 ACWI를 추종하는 ETF에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S&P 500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것이고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의 100개 기업, ACWI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어렵다면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를 활용하세요. TDF는 은퇴 목표 연도에 맞춰 전문가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되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안정화됩니다. 예를 들어 2045년 은퇴 목표 TDF를 선택하면 지금은 주식 비중이 높지만 2045년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채권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연금 투자는 장기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즉 위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곧 시간입니다.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가야 합니다. 20대, 30대라면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70% 이상까지 과감하게 늘리세요. 왜냐하면 장기간의 하락장도 결국 복리 성장을 위한 싸게 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주식시장이 30% 폭락했다고 칩시다. 두렵겠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폭락은 좋은 기업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항상 우상향했습니다. 리밸런싱은 연금의 숙명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등하여 주식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아졌다면, 예를 들어 70% 목표인데 90%가 되었다면 늘어난 주식을 팔아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예금으로 옮겨 목표 비율을 맞추세요. 이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기계적으로 실천하게 해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움직이는 거죠. 주식이 비싸졌을 때 일부를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은퇴 시점 5년에서 10년 전부터는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변동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직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55세에 주식 비중이 90%인데 시장이 40% 폭락한다면 당장 60세에 은퇴해야 하는데 자산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의 연금 계좌는 세금 혜택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프리미엄 투자 공간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안전자산에만 묶어두지 마세요. 물가 상승을 이겨내고 시간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의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현명하게 늘리십시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며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시간과 복리, 그리고 분산 투자된 위험 자산에서 나옵니다.